안녕하세요. 보험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 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알릴 의무라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뭔 알릴 의무라는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보험 가입을 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에다가 제가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지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내 개인정보를 왜 이렇게 좀 고지하라고 하지? 이 보험이라는 부분은 상법에 의해서 표준 약관이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알릴 의무를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 보편적인 보험 가입을 할 때 3개월, 그 다음 최근 1년, 그 다음 5년 이내 입원 수술 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표준처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가입하고자 할 때, 보험 가입을 하고자 할 때 알려야 되는 알릴 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3개월 이내 병원에 간 적이 있느냐? 단순 감기라도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갔다 온 적이 있으면 고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질병 확정 진단이라든지 혹은 여기가 좀 이상하니까 좀 큰 병원 가보세요. 의심소견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입원 수술 그리고 요 투약.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처방전을 내려줬지만 약은 안 먹었는데요. 근데 그게 3개월 이내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럼 말 그대로 단순 감기로 갔다 왔어. 그래도 이 부분은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상시 복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 같은 부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고 혹은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 잠을 잘 못 자네.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 갔더니 신경 안전이라든지 불면증 관련된 수면제 같은 경우를 처방을 받은 경우지. 이게 3개월 이내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거꾸로 제가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병원에 갔다 온 지는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이제 처방을 받은 거지. 수면제 처방을 받은 거지. 이 부분이 3개월이 지났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느냐?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제가 요즘에 좀 허리도 안 좋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갔다 왔어. 그게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럴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 고지사항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보험사에서 약관을 만든 부분이고 그게 이제 공통상으로 표준 약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고지를 잘못하게 되면 추후에 내가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아예 주지도 않고 보험을 강제로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강제로 해지시킬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에는 무조건 강제로 해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꾸로 내가 3년이 지났다. 그럼 보험금 청구를 해도 되냐? 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년, 2년 이내, 1년 이내에 내가 이제 대표적인 게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았는데 여기 좀 간 수치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좀 건강관리 같은 걸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간 수치 이상 소견이 나왔어. 근데 이 부분이 큰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래. 이러면 당연히 이 1년 이내에 고지사항이 해당이 되지만 거꾸로 요 부분이 조금은 수치가 보편적인 사람보단 살짝 높지만 그렇다고 좀 요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냥 몸 관리 좀 잘 음식 관리라든지 이런 거 좀 신경 쓰세요 라고 하면 굳이 고지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는 입원 수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7일 이상 그 다음에 계속해서 30일 이상
이 7일 이상은 뭐느냐? 내가 3개월 혹은 1년은 지났지만 한 2달에 한 번씩 어깨가 좀 안 좋아가지고 뭐 침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 같은 걸 받았네? 근데 횟수가 가만히 보니까 7번? 7번은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도 5년 이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30일 이내에 계속해서 약투약.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려고 하면은 대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심근경색, 이 심장 쪽에 좀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약을 복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감기로 인해서 단순 감기로 인해서 이 겨울철만 되면은 독감 뭐 감기 같은 게 잘 걸려가지고 매년 한 7일 이상 약을 복용했네. 이 부분은 고지를 해야 되느냐? 고지를 해야 되지만 굳이 고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감기는 이 바이러스 항체가 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 같은 거 있죠. 코로나도 무슨 항체가 변이했다, 또 항체가 어떻게 변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1년 이내, 5년 이내 이 부분은 3개월 이내에서는 단순 감기라도 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3개월이 안 됐어. 그러면 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그럼 고객님 감기는 솔직히 보험가입을 크게 뭐 한 달 전에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한 일주일 전에 갔다 왔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어깨하고 허리 같은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한 번이라도 치료를 받으셨으면은 되도록이면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험가입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 3개월 이내에 이 정형외과 쪽으로 치료받은 적 있으면은 딱 심사를 넘으잖아요. 그러면은 뭐 비급여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 뭐 그 다음에 비급여 MRI 같은 항목은 다 빼라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한 부분 너무 아프지 않나 하시면 이 3개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보험가입을 새롭게 심사를 받아보시는 게 왜 3개월이 지났으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1년 이내에는 내가 건강검진 같은 거죠. 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대부분은 이제 위 내시경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대요. 식도염이 있는데 여기에서 약을 한 30일 이상 처방을 받았네? 그러면 1년 이내에 재검사 소견은 안 나왔지만 5년 이내에 계속해서 30일 이상 약투여 여기에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지를 해줘야 되지만 역류성 식도염으로 뭐 한 7일에서 한 보름 정도 약을 복용을 받았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검사 같은 소견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가 좀 고지를 잘못했어. 그럼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서 고객님한테 고객님 요번에 이렇게 보험금 청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보험 가입하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 제가 언제쯤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류를 좀 내밀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님한테 사인을 해야 된대.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사인 안 해주면은 보험 가입이 보험금 지급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저도 뭣도 모르고 이제 사인을 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의료비 조회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한 10만 원이 나왔어. 그럼 10만 원을 내가 이거 다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을 내요. 그리고 나머지를 제가 냅니다. 나머지를 부담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에서 일일이 고객님 여기 병원 갔다가 고객님 또 여기 병원 갔다가 여기 병원 갔다가 그럴 필요 없이
이 의료비 조회 서비스라는 부분을 딱 돌려보면은 5년치 내 병원을 어디 간지 쭉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의무냐? 의무는 아닙니다.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내가 동의를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 않다는 부분.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보험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고지사항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분. 혹여나 내가 5년 이내 아까 아저씨가 말한 거 계속해서 한 질병으로입니다. 한 질병으로 내가 치료를 받았는지 뭐 7일 이상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의료비 조회 서비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제가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어저께 점심 뭐 먹었지? 이거 한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뭘 잘못했네? 고지를 못했어.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왔어. 그러면 3년 이내에 고지가 잘못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안 주고 보험도 강제로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내 돈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3년이 지났어요. 지났어. 흔히 진짜 뭣도 모르는 설계사들이 고객님 이 부분은 그냥 고지하지 마시고 좀 보험금 청구만 당분간 하지 마세요 라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고혈압이 있는데 발생이 됐어. 그리고 내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한 거지.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뭣도 모르는 게 이 고지하지 말래.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청구를 하래. 그럼 이 보험금이 나가느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고지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해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 3년이 지나서 보험을 해지시킬 수는 없지만 보험금은 지급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상법이 있는데요. 이게 보험 가입을 할 때는요, 알림은 있지만 상법에 의해서 뭐 이제 표준 약관이라는 부분 자체가 정해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3년이 지나면 보험을 강제를 해지시킬 수는 없지만 5년 이내에 이게 사기냐 고의냐 이런 부분을 또 보험회사의 역으로 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흔히 뭐 고지를 좀 빼먹고 3년 이후부터 보험금 청구하라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보험 가입을 쭉 내가 이렇게 딱 고지를 해서 가입을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이 경우가 나왔어요. 할증이 나왔대. 고객님 할증이래요. 근데 보험 가입은 된대요. 거꾸로 부담보가 나왔대. 부담보는 이게 뭐 1년, 3년 혹은 전기간 부담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대표적인 게 비형간염, 비활동성이야. 근데 내가 추가적인 검사를 계속 받고 있어. 그럼 이것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간에 대해서는 전기간 부담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 1년, 3년, 5년 부담보라는 부분은 요 기간 동안만 보장을 안 해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기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험기간 이 지날 동안 보험 유지하는 기간 동안 보장을 안 해준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특정 질병 부담보 약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단순 건강검진은 해당이 되지 않고 치료력이 없다라고 하면 5년 이후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봐줍니다. 새로운 질병으로 봐주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뭐 3년 이내에 뭐 보험금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청구하지 마세요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미처 깜빡하거나 혹은 어떤 의미로 이 고지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5년 동안 치료력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5년 이내에 이게 치료력이 있다면 보험은 또 강제를 해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할증이라는 부분은 대표적인 게 고혈압 혹은 당뇨예요.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예전은 보험 가입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약을 잘 드시고 관리만 잘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할증이라는 부분은 보험료는 좀 올랐어요. 하지만 기존에 내가 고지했던 거 이거 보장해 줄게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할증이라는 부분이 꼭 나쁘다 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손보험 있죠. 실손보험이라든지 혹은 뭔지 암보험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손해보험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관련된 뭐 종신보험 같은 게 대표적일 수 있죠. 이 부분은 생명보험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내가 보험 가입을 했어. 처음에는 내가 사무직에 근무를 했는데 어쩌어쩌 하다가 사무직을 그만두고 내가 뭐 장사를 한다든지 혹은 뭐 직업 자체가 변경이 됐어. 직업이 변경이 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다가 또 알려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실손보험,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실손보험이나 뭐 암보험, 건강보험에서 손해보험이다 그러면 꼭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 그 생명보험은 처음에 가입할 때만 고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고지를 알릴 의무, 이 직업이 바뀌었다고 해서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이 손해보험사에 직업이 바뀌었을 때 반드시 직업 고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험금이 추후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내가 이런 것들 다 이제 고지를 제대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하려고 했네? 근데 뭐가 뚝 튀어나왔어. 고객님 뭐 이게 보험금 받은 적이 있다는데요? 이게 보험금 사고 조회 이력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흔히 ICPS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또 내가 추후에 뭐 보험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내용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는 제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나 아저씨 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좀 도수치료, 실비보험에서 도수치료가 가능하다 하는데 지금 보험 가입해서 그러면 청구할 수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에 간 적이 있느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병원에 갔느냐 안 갔느냐 꼭 가시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즉 건강할 때 보험은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직업 고지, 직업이 변경이 됐을 때도 고지해달라는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위험한 스포츠도 또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대표적인 게 암벽 등반,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딩, 그 다음에 겨울철에 타는 스키는 필요가 없는데 여름철에 타는 수상 스키 같은 경우는, 즉 위험한 스포츠는 보상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전동 킥보드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오토바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 병력상이 좀 있는데 그러면 아저씨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유병력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